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아침 이제 4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출근하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총재님께서 하늘궁 강의는 258회 어제 했고 7월 10일 날 했고 7월 9일 날에는 1343회 아마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 이틀간 하신 내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또 희한한 사람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 밑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들었던 분 중에서 그 허경영 총재님을 비난을 하거나 또는 뭐 자기가 오히려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왔는가 봐요. 그것도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참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강의를 이제 그 정도로 들었으면은 참 신인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총재님한테 충고를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 참 가짜 천자도 많지요. 옛날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아주 옛날에도 그 있었고 상고시대라 그러죠. 그것을 상고시대도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죠. 교회 이름을 종교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해서 불교를 얻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석가모니를 앞에 내세운다거나 또는 이제 강정산을 내세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도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술을 또 앞세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그렇는데 그 전부 다 그 가짜죠. 그 가짜라기보다는 가짜죠. 가짜고 허경영 총재님이 나오기 이전에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종교에도 좀 이러 보면 정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서 좀 삐딱하게 이제 벗어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세 사람을 이제 미혹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총재님의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도 이제 거기서 또 나왔다고 하니까 좀 충격이고 내려봐서는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아마 나는 이제 부산하고 경남 여기 이제 우리 당원님들, 회원님들은 뭐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아마 부산, 경남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박찬종님이 이제 하늘궁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총재님께서도 지난주 하늘궁 강의에서도 강의를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대한민국 정치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고 세계 인류 정치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박찬종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조금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 보니까 1939년생 이제 83세고 허경영 총재님보다 딱 10살 차이죠.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만 73세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선거 1번, 국회의원 선거 9번,
이렇게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10번을 이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물론 대통령 선거는 그때 이제 14대 1992년 김영삼 대통령 그 당선될 때 14대 대통령이에요. 그때 자기가 이제 출마해가지고 4등을 해가지고 4등으로 낙선을 했고, 국회의원 선거는 총 9번을 출마했어요. 그래가지고 8대 국회의원이 이제 그 1971년 그러니까 삼성개헌 할 때, 그때 여기 부산 서구 내가 이 지역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데 여기에 출마를 해가지고 이제 낙선을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 국회의원 나가서는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9번 했는데 5번 이기고 4번 졌어요. 그래서 총 선거로 말하면은 10번 나가가지고 5번 이기고 5번 져고 그랬어요. 그 패배한 가운데 한 번은 대통령 선거고 4번은 국회의원 선거가 4번 졌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제 9대부터 자기가 당선됐어요. 9대, 10대, 12, 13, 14 이렇게 이제 당선됐어요. 13, 14가 아마 서초구에서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14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2번 있었는데 그때 또 낙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선을 이제 1992년 부터는 자기가 이제 53세 이후로 이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쭉 나왔지만은 전부 다 떨어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하튼 뭐 상당히 이제 그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그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이 크신 분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봉사도, 총재님 말씀대로 봉사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 봉사의 그 양이나 이런 데 질로 비유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잽도 안 되죠. 정치 경력은 뭐 상당하지만은,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보면은 또 이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유아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찬종 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내가 지금 즐겨보는 뭐 성창경 씨라고 있어요. 성창경 씨나 또 이제 윤창중이,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윤창중이 하고, 그럼 이봉주는 뭐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이봉주,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내 이제 막내 사촌 동생하고 나이가 같은 저게, 막내 사촌 동생보다 나이가 더 어린 그 변희재라든지, 변희재가 1974년생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잘 보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비하면은 아주 유아원 수준입니다. 유치원 수준이 아니고 유아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아침에 내 하는 이야기지만은 CBS의 김현정 씨라든지 그 토마토 인 뉴스에 보면은 그 저기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뭐 김어준 씨라든지 또 그 최진봉 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좀 국내 정치를 평론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적인 감각은 뛰어난데 허경영 총재님을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유아적인, 영적으로 보면은 유아들 수준이에요. 그렇고, 아이고. 총재님께서 어제 이제 그 강의 중에 노래를 한 곡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재님께서 노래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추풍령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고, 그 남상규가 불러서 히트친 곡이에요. 그러니까 추풍령을 부르시는 거는 그거는 반주에 맞춰서 이제 정식으로 불렀고, 그 다음에 강의 중에 이렇게 불러신 것은 우리 국가혁명 단가죠. 긴잠에서 깨어나라. 그거는 엄청 잘 부르셨죠. 그러니까
빈잠에서 깨어나라. 이 노래는 또 부르셨고, 어제는 그 박재란, 1959년도에 크게 유행한 노래인데, 박재란님의 이제 그 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제목이 두 개예요. 그 노래를 이제 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박재란님이나 저 주현미 씨가 그 노래를 잘 부르던데, 그 노래를 직접 들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총재님께서 직접 부르시더라고요. 나도 그 우리 그 큰 고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고모님께서는 1941년 신사생이신데, 총재님보다 2살 많으니까 원래 이제 75세가 되는데, 아니요 80 경진 신사니까 83세입니다. 82세구나. 미안합니다. 우리 큰 고모님께서 이제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고 이랬는데, 18번인데, 한 분데, 그 노래를 어제 부르셨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시대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반드시 이제 오는 거죠. 온다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아래 토요일 날 잠깐 언급하셨고, 좀 세밀하기는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이 이제 국내 정치 흘러가는 것도 국외 정치 이제 그 흘러가는 것을 보고 유추를 하고 있을 따름이죠. 유추를 해야 될 따름이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해서는 안 될 말씀은 또 이렇게 아주 약하게 이야기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제 이건데, 지금 그 변희재 씨하고 이제 김용민 씨 그리고 김한민 씨가 이미 두 번째 윤석열 타도 운동을 지금 두 번째 했어요. 광주에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했고, 그 이제 그 구호가 좀 아주 살벌합니다. 윤석열 구속, 김건희 구속, 그래요. 그건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그거는 정상적인 그 집회 허가를 받고 그 정상적으로 현수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광주 집회를 한 거예요.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 변희재 씨가 금년 안에, 그러니까 2022년 안에 윤석열 정부를 이제 퇴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다 믿질 않았다. 자기도 최근에 그런 말을 자주 해요.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까워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윤창중 씨 같은 경우는 올여름을 자꾸 이야기해요. 올여름을 이야기해요. 하더라고요. 그럼 그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그리고 새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거의 다 봅니다.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하늘군 강의하고 일요일 날 하늘군 강의가 거기 이제 그거는 꼭 보잖아요. 그거는 그걸 안 본다 그러면은 그 총재님 지지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그거는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총재님 그렇듯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여기 살려고 하니까 좀 시끄러워서 한 바퀴 돌았더만 또 잘못하면 버스를 떨굴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 새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꼭 봐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도 운영자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2년을 봐요. 2년을. 그러니까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 2023년이고 후년은 2024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미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22대 총선을 지금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총선은 이미 가깝게 있다 이 말이에요. 2년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럴 때에 대선하고 총선하고 같이 치르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정봉주 씨도 그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봉주 씨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변희재 씨가 좀 자기가 이제 그 윤석열한테 구속당해가지고 사감이 들어서 이제 변희재 씨는 금년 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다, 퇴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정봉주 씨가 볼 때는 2년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 같은 입장으로 봐서는 뭐 이 사람 말도 참조하고 저 사람 말도 참조하는데, 느끼는 그 감으로 봐서는 거기 지금 이제 그 라나 회장이라든지 또 우리 젊은 보수라고 케찹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케찹 이분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뭐 라나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라나 회장님도 이분이 철도 칠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나는 댓글을 잘 보지도 안 하고 잘 달지도 않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세계사적으로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하고 그다음 트럼프의 그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내 고맙게 생각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댓글을 한번 달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라나 회장님은 100%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8살 때 기독교인이고 아주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었다고요. 그럼 나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봐서는 광적으로 신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신앙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포항제철에 보면은 용광로 속에 막 용광로가 펄펄 끓듯이 기독교 신앙을 펄펄 끓듯이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잘 알지. 잘 아는데 내 초창기 시절 때에 그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라나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 극복을 하고서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는데, 그거는 한참 아래잖아. 그런데 라나 회장님이라든지 기타 이제 젊은 사람 케찹 이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주 뭐 다 됐지. 그리고 박윤수 선생님 이야기 들어봐도 박윤수 선생님이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이제 내가 만나서 꼭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고, 이분은 뭐 엄청나게, 내하고 나이는 동갑이에요. 근데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알리는 바에 의하면은 거진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이 거진 뭐 다 되고, 여하튼 지금 모든 것이 이제 물어있고, 반전을 통해서 이제 21대, 어제 총재님께서 다음 대통령 나가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 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이제 공약이 많죠. 뭐 국민배당금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1억도 있지만은, 어제는 치매를, 이제 그 의료보험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질병으로 처리해서, 치매도 이제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겠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그 우주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차 올 때 다 돼가지고 우주군에 대해서도 어제 그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36,500km에 GPS가 있다는 거, 그리고 365km에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이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우주 전쟁에 이제 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달에 많은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물을 이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주군에서 지금 이제 지금 미국 군부가 지금 미국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총재님께서는 안 하시지.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안 하시고. 그래. 이제 버스가 오기 때문에 그만하고 또 하겠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은 그만 정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